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생물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미입니다. 자, 오늘부터 진행될 부분은 사실 우리 보통 세포 분열 하면 체세포 분열 마이토시스 하고 감수 분열 메이오시스 한 세트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제 생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포 분열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작용 중에 하나로 속하기 때문에 세포학 쪽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감수 분열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만들기 위해 생식세포를 만들 때 진행을 하는 분열이라서 유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쪽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커다란 대단원 하나가 바뀌었을 거고, 감수 분열은 이제 부모가 자손에게 유전자를 물려주고 요 이후에 이제 그 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러한 과정들로 설명되는 이제 3장 내용이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감수 분열 같은 경우를 세포 분열의 한 종류라고 보시기보다는 유전자가 이동하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감수 분열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이제 자손에게 유전물질이 넘어가고,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체세포 분열은 일종의 세포 주기라고 해서 생장의 주기라고 한다면, 지금 감수 분열은 생식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가 자손을 만드는 과정이 생식이니까 그 감수 분열을 통해서 부모가 자손을 만드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 너무 사람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다른 생물 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생식 조절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물들의 생식 주기까지 함께 훑어볼 수 있는 단원이 될 겁니다. 자, 우선은 이 감수 분열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다들 이제 부모를 닮은 자손들이니까 이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았을 텐데, 그 받은 정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염색체 위에 있는 정보들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게 생긴 것만 받은 게 아니고 왜 가끔 성격들도 좀 부모님 많이 닮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라거나 내지는 성질들과 같은 유전 정보의 그 단위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 사실은 이제 분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련의 그냥 염기 서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서열들이 그 유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염색체를 부모로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를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랬을 때 이 부모가 자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만드는 세포는 일반적인 체세포하고 조금 다르죠. 그렇죠? 보통 우리 얘기할 때 아빠가 주는 정자나 엄마가 주는 난자와 같이 자손에게 전달해주는 생식세포를 우리는 생물학에서 배우자, 가멧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는 정자, 난자지만 뭐 다른 생물들 같은 경우는 포자와 같은 형태로 가멧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서요. 배우자를 정자, 난자로만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 생물들이 자손을 만들기 위해 만드는 생식세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때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염색체는 이제 그 유전 물질들이 이제 응축돼서 만들어진 게 염색체인 거잖아요. 그러면 특정한 염기 서열이 뭐 이 위치에 있다. 이 위치에 있는 염기 서열이 어떤 뭐 쌍꺼풀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뭐 유전인자라거나 그런 식으로 특정한 위치에 유전자가 있었을 때 유전자가 있는 위치를 가리켜서 우리는 유전 자위, 로커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앞으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식을 얘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개념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식은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무성생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우리 베이비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무성생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무성생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나 혼자 우리 베이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부터 우리 베이비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 베이비는 나를 철석같이 닮을 거예요. 이건 좋은 점인데, 문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제가 그런데 제가 갑각류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우리 베이비를 만들면 우리 베이비도 갑각류 알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천체가 개벽을 해서 온 세상이 개로 덮였다라고 하면은 우리 베이비랑 저는 다 같이 생존이 보장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무성생식 같은 경우는 장점은 있습니다. 나 혼자 우리 베이비를 만들 거니까 내가 나의 짝은 어디 있나 이렇게 헤매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베이비를 만들 수 있는 대신에 환경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나와 똑같은 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못 견디는 환경이면 우리 베이비도 못 견디는 거. 그래서 환경에 대한 적응은 조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유성생식이라고 하면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짝꿍을 만날 때까지 또 짝꿍이랑 만나서 베이비를 만들 때까지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근데 우리 베이비를 만들게 되면 우리 베이비는 내 거 반 닮고 내 짝꿍 거 반을 닮을 거니까 내가 버티기 힘든 환경이지만 우리 애기는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때 이게 유성이라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보통 남녀가 반드시 만나야 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남녀의 구분이 있는 생물종 자체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생물종 중에서 남녀 구분이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성생식이야라고 하는 건 그냥 혼자서는 아기를 못 만들고 누구 둘이 있어서 둘이 만나서 아기를 만드는 건 전부 다 유성생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 있는 히드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무성생식법으로 번식하는 생물 중에 한 종류고요. 오른쪽에 있는 삼나무가 조금 독특하실 텐데 식물은 보통 종자 만들어가지고 번식한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삼나무가 대표적인 식물들 중에서 중심 그루터기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나무들이 만들어지는 식물이면서 무성생식하는 독특한 생물들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번식이 굉장히 빠를 건데요. 얘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온도가 조금 달라진다거나 영양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급격하게 개수가 줄어드는 다양성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의 두 종류가 있고 아무래도 우리는 오늘 유성생식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 유성생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큼직하게 두 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배우자를 만들게 되는 감수분열 과정이 있고 이 감수분열된 배우자 둘이 만나는 과정, 수정, 이 두 개의 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유성생식이 이루어지는 주기에서 두 세포가 만나는 과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염색체 조성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유성생식 주기에서 감수분열을 다루기 위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표현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를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조성에 대해서 핵형이야 라고 하면 이 핵형은 실제 한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들의 배열 양상이라 함은 크기는 어떻고 개수는 몇 개고 그 염색체들이 가지고 있는 동원체는 어디 있고 또 특정한 유전자들은 어디에 있는지 이 띠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염기들, 그러니까 DNA를 구성하고 있는 뉴클레오티드를 염색을 하게 되면 그 뉴클레오티드가 있는 위치가 색깔로 표지가 되겠죠. 그 색깔로 표지가 되는 위치들이 어디에 놓이느냐, 이와 같은 양상들을 실제로 확인하게 되는 형태가 핵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험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세포 분열 과정에서요, 염색체로 잔뜩 응축해서 가장 관찰하기 좋은 시점이 중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기의 세포 분열을 멈춰놓은 염색체들이에요. 핵형 분석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